제철 건강에서 완치 비만 단독 강연을 기념해서 슈롬 착즙기와 완치 비만 50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완치 비만 저자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하게도 완치 시리즈 첫 번째인 이 완전 배출에 이어서 완치 비만 역시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다이어트 책 서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완전 배출과 완치 비만을 합쳐서 완전 비만 이렇게 써주시기도 하는데 완전 비만이 되시면 안 되긴 하죠. 완치라는 말이 현대의학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암과 치매 그리고 당뇨 각종 만성 질환들이 완치가 안 된다라는 게 더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부터 많은 의사와 약사, 건강 전문가들이 우리가 아픈 이유는 이 비만 때문이야. 살이 많이 쪄서 그래.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비만 역시 완전히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완치 비만, 즉 비만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만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알려줄 뿐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완치 비만하는 방법을 앞선 채소과일식 책부터 완전 배출 그리고 완치 비만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영상 하나를 보시면 책을 안 읽으셔도, 즉 아무런 돈이 안 들어도 비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완치 비만 책 표지가 상당히 좀 강렬해요. 그래서 저도 이 스모 사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기본적으로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반일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게 하나의 일본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마치 이걸 혐오하거나 폄훼할 수, 당연히 저는 그런 의도는 없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스모 선수들이요,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이 체급이 없어요. 우리나라 씨름은 태백, 금강, 백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라 각 체급별로 그게 당연히 공정한 거잖아요, 게임이. 그런데 스모는 체급별로 이렇게 나눠 놓지 않습니다. 무조건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이 원 밖으로 나가게 하면 이기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즉 체급이 깡패가 돼버렸어요. 이 스모 선수들이 살을 찌우게 하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그 훈련 방법처럼 내려져 오는 게 있는데, 바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먹느냐? 먹지 않습니다. 스모 선수들이 한 5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뭔가를 먹고 움직이면 몸이 무겁고 그리고 훈련에 그런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걸 운동 선수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공복의 운동을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끼를 먹습니다. 즉 아점을 먹는 건데, 대표적인 일본 전골 요리가 있어요. 창고나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생선, 어묵 그리고 채소 이런 걸 넣어서 푹 삶아서 먹죠. 그런데 여기다가 뭘 같이 먹냐? 흰 쌀밥 엄청나게 먹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통술인 사케, 술까지 먹고요. 그리고 바로 뭘 하느냐? 누워서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한 2-3시간 정도 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미팅이라든지 외부적인, 즉 몸을 쓰지 않는 그러한 일과를 마치고 다시 또 저녁을 그렇게 먹고 또 바로 잡니다. 그렇게 살을 계속 찌우는 거예요. 일본이 장수국가죠. 남성, 여성 모두 다. 그래서 남성은 평균 81세까지 지금 돼 있는데, 일본의 저명한 연구 논문을 보니 스모 선수 중에 150kg 이상 나가는 선수들은 평균 수명이 50세에 그친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종 고혈압, 고지혈, 심혈관 질환, 즉 심장마비죠. 아니면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졸중 이러한 것들로 빨리 사망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스모 선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지난 영상들보다 제 얼굴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요. 바로 제가 한 1, 2kg, 많게는 2, 3kg 정도 살이 쪘거든요. 그 이유는 유치원 들어간 아들, 4살 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집에서 같이 육아를 하다가 처음 유치원 보내니까 이제 육아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등원 하원을 아빠가 없으면 안 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데리고 잤거든요. 밤새. 그러니까 아빠하고 애착관계가 심해지니까 이게 아빠가 같이 등원 하원을 해야 이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한테 모든 이제 일정을 맞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특히 맞벌이 하신 분들 정말 그 부분이 제일 힘드실 건데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낮잠이 없어지고 저녁 먹고 7시 정도면 이제 취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원래는 보통 6시에서 7시에 모든 식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아들을 같이 재우고 누우니까 저 역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채소 과일 뭘 먹든 간에 누워서 바로 자버리지 않다가 아들 재우다가 스르르 잠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1, 2kg 살이 찌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일명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준 이제 특명이 있어요. 기내식을 주겠다. 잠들어도 깨워서 주겠다. 왜 비행기 여행이 여러분 여행이 정말 좋긴 하지만 갔다 오고 나면 대상포진 걸렸다 아니면은 피부 발진 났다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비행기에서 사육당해서 그러거든요. 잠들고 먹고 깨우고 먹을 거 주고 14시간 동안 계속 먹고 자고 안 움직이고 그럼 몸이 붓는 거죠. 그걸 왕복 이틀을 꼬박하면요 멀쩡하던 몸도 시차 적응하기 힘든데 그런 기내식을 이렇게 정말 그것도 인스턴트거든요. 먹고 나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도 다시 잠들기 전에 안 먹어야지 해서 잠들어도 저희 아내가 깨워서 먹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8시에서 9시에 안 먹던 음식이 들어오니까 몸이 무거워요. 그러면 소화되는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왜? 또 저희 아내가 아들이 미운 4살이라는 얘기가 제가 이해하는 게 첫 번째가 안 먹어야. 주면은 안 먹어. 그러니까 밥은 특히 또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애들이. 특히나 우리 아들은 가공식품을 안 먹였는데도 유치원 가서 이런 인공감미료나 처음 간이 센 것들을 먹으니까 집에서 주는 자연 식물식은 안 먹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내는 저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오는 거죠. 특히나 하루 한 끼 주니까 밥이라도 아들이 안 먹은 대신 제가 먹어야 돼. 그게 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이때도 채소 과일식 해야 되는데 자연식물식 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밥 안 먹어? 그럼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엔 다 술 먹거든요. 밤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하다가 부부 사이가 멀어져서 그게 결국엔 비만으로 간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게 순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보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래서 스모 선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얘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이처럼 제가 완전 배출해서 강조드린 이 3대 주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맞춰야 된다. 우리가 먹을 시간은 뭐다?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원래 최적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 스모 선수들은 그 시간대 이상은 안 먹잖아요. 근데 먹고 바로 자버린다는 거예요. 먹고 바로 잔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먹고 바로 자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이 3대 주기에서 이것도 복잡하다. 그럼 나는 일단 내가 비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럼 먹고 바로 자는 습관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제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참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살이 금방 찌더라. 그래서 원인을 먼저 먹는 데서부터 내 식생활 습관에서부터 찾으셔야지 다른 데서 찾으면 절대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완치 비만 표지에 이 스모 선수 사진을 넣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인류가 참 정말 대단하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 종. 진화론적으로 보든 종교적으로 보든 이렇게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일단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매일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지구상 뭐 반대편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갑작스럽게 그런 중동 정쟁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당장에 우리 북한만 해도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는 지금 연간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하면 조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유튜브 먹방에 막 열광하죠. 불과 이 70년 사이에 이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 70년 사이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일명 다이어트, 체중, 살 빼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 방법이 세어봤더니 무려 26,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나와요. 홈쇼핑에서는 뭐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뭐 어디에서 수입해온, 어디에서 온 맥주 효모, 이러한 유산균들, 뭐 살 빼는 유산균, 새로운 건 없어요. 다만 계속 유행을 타면서 마케팅에 의해서 되는 것 뿐인데, 이 70년간 나온 이 26,000가지가 넘는 방법들 중에 성공한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고 저도 계속 방법을 찾았던 거고, 저는 이제는 이게 돈을 누군가 쓰기에 마케팅에 의해서는 절대 이 다이어트는 완치가 될 수가 없다. 즉 개념을 바꿔야지, 인식 전환을 바꿔야지. 그러면 방법이 아니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방법은 알려드릴 수는 있죠. 이런 레몬수를 좀 아침에 시작할 때 드셔라.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가공식품이 아닌, 죽은 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 놓아 울부짖은 거죠.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제 앞에서 수십 년간 이미 이 사실을 깨닫고, 특히 의사분들이 많았어요. 외국에서 뭐 심지어 다이어트 비만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위절제술을 한다든지 뭐 셀룰라이트 이런 비만 지방 흡입술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서야 다 깨달은 거죠. 수술은 답이 아니구나. 약물은 답이 아니구나. 왜? 당장에는 한두 달 사이에 10kg, 20kg가 빠졌지만 5년 이후에는 더 쪄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로서도 자괴감이 들죠. 10년에 걸쳐서 처음에 왔던 20대의 청년이 그 요요를 반복해서 10년 뒤에는 정말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부작용을 보면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모든 의사들이 가져야 될 윤리의식이거든요. 상업을 떠나서 먼저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의료인이 가져야 될 거고, 그런 성과자들의 얘기를 저는 쉽게 전달해 드린 것 뿐입니다. 왜? 20, 30년 동안에 모든 병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원 가면 완치가 안 된다. 이거는 시한부 말기암이다. 아니면 몇 개월 사이에 죽는다. 그런데 온몸을 다 비우고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완전 배출하고 그리고 해독을 하고, 근데 그 방법은 뭐다?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몸에 안 좋은 것부터 안 먹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잖아요. 왜? 계속 건강 프로에서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갈색 지방을 없앤다, 이게 무슨 렙틴 호르몬 저항성을 없애준다, 이런 용어들 가지고 막 어려운 용어들로 막 현혹을 하니까 그것 자체가 마치 우리 몸에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상품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은.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 누군가 뭐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자식이 용돈으로 주셨든 그러한 돈들을 내 몸을 망치는 데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보들을 주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미 채소과일식이 몸에 좋다라는 걸 부인할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논리들을 펼쳐가지고 과일의 당이 사람을 공격해서 당뇨를 갖고 온다. 한 번씩 계속 잊을만 하면 흔들어 주거든요. 이런 불안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때 드디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 있다. 거기서 완치 비만의 첫 번째 시작을 하실 수 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쫓기고. 왜 쫓겨요? 비교하거든요.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누구는 저거 사 먹었대. 누구 애는 어디 학원 보냈대. 누구는 어디 이렇게 해서 유학 갔대.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외모로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외모로. 살이요, 막 쪄도요, 건강하게 지내신 분 반드시 있어요. 그게 인간의 힘이라니까요. 그게 신이 조물주가 자연이 준 힘이에요. 왜 그분들 중에는 정말 즐겁게 사신 분들도 있으나 스모 선수들처럼 그분들은 단명하고 뭐 길게 살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목표한 바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 아픈 게 당연한 거거든요. 술, 담배 하고 뭐 튀긴 거 먹고, 응? 치킨 매일 먹을 수 있죠. 근데 안 아프기를 원하면서부터 약물을 먹고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먹으면서부터 더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다 좀 비워라. 내려놔야 된다. 이게 선문답 같지만 정작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마음 비우기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을 알아차리는 그 인식의 전환. 그래서 제가 완치 비만에는 이러한 인식 전환이 좀 되는 통찰력적인 측면에서 책을 메시지를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방법론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방법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압축해가지고 완치 비만 9장에 방법도 딱딱딱 넣어놨으니까요. 제가 특별히 더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요약본들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직접 좀 눈으로 글로써 좀 보는 그러한 수고로움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